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7화. 하북류주연 당나라 고풍스러운 거대 장원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도가로 유명한 하북펜가였다. 지금 이곳 하늘은 매우 어두웠고 하늘에서 바람과 함께 한방눈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장원 주전인 단마승화전에 거대한 회오리가 일어나 주변을 바람과 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이 회오리를 보라. 회오리로 주변에 쌓인 눈덩이가 나라가 회오리에 부딪힐 때마다 굉음과 함께 녹색광이 주변에 번쩍번쩍하며 커다란 공포를 자아냈다. 허허,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인가. 이때 회오리 중심으로 뛰어들고 있었던 신령이 있었으니 그 신령은 황금색 금광으로 번쩍였다. 이자의 신령을 보라. 신령의 우수에서 황금빛 기검이 함께했으니 이런 시대의 마검 만정열이 기검으로 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정열을 들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잠룡연 기풍 이건이었다. 슈르르르르 슈슈슈슈슈슈수수. 그의 비상은 비룡의 기상이요 그의 일검은 태산을 쪼개는 웅장한 쇄도였으니 여의 만검 만화 충정 입기인수 적적개화 참. 이건이 들고 있는 만정열에서 금광이 15장이나 뻗어나와 거대한 기검이 되었다.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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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악 사악 사각. 이건의 만정열인 거검은 펜가를 삼키는 거대한 회오리를 조각내기 시작했으며 여의 조화 여의 폭풍 전능지 퉁퉁투투투투투투퉁퉁퉁퉁. 이거는 회오리의 하단을 향해 좌수의 경력을 모아 손가락 지풍을 이용하여 쏘아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우수에 들려진 거검을 휘둘러 회오리를 절단내고 있었으니 허허, 회오리를 절단한다니.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오리는 더욱 거세지더니 사방으로 초록빛의 물방울 등을 튀겨내고 있었다. 역시 광무천 독세란 절기는 결국 자기 몸을 자폭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을 사방에 흩뿌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주변 사람들이 이에 동물에 닿으면 같은 한 줌의 독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군. 이거는 회오리를 결단내며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쯤에 회오리의 아랫부분에서 한 사람이 튕겨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독국의 고수 중에 맹원무심이었다. 그는 이건이 대결하기 전부터 홀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언 아닌 이건이 지명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광독섬용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이건의 출수로 회오리는 사분오열되어 흩어졌고 축축한 녹색 운무도 이건의 내가 진력으로 흩어지기 직전이었다. 이때 이건은 지면으로 내려와 건물을 추기 시작했으며 잦아드는 회오리를 향해 마지막 동작을 하며 검을 쭉 하고 뻗어내었다. 허허, 이런 조화가. 이건의 거검은 이제 축소되어 얼음 팔뚝만한 소검이 되었고 그의 우수의 등검 끝에 은빛 거마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 거마는 두둥실 떠 나아가 잔잔해진 회오리에 스며들더니 헉! 그리고 펜가는 고요해졌다. 회오리도 광풍도 사라졌으니 이제 바람도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지면에 쌓이고 있었다. 이제 광무천 독세를 펼친 광독사명은 옷조차 사라졌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산화하고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이 지면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내원무심이었다. 휘익 휘리릭 펄럭펄럭 휘익 익척. 하늘에서 황금색 신형이 떨어져 내렸고 잠시 후 신형에서 흘러나오는 황금색 금광은 서서히 사라졌으며 역시 이건이었다. 뽀드득 뽀드득. 이거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엎어져 있는 냉원무심의 곁으로 걸어갔다. 뽀드득 뽀드득. 척. 이거는 한동안 냉원무심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건의 입에서 김이 나와 하늘로 오르다가 이내 사라진다. 후후후후. 일어나라. 나는 내 녀석이 실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내 녀석이 지금은 죽은 척이나 기절한 척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냉원무심은 어떠한 기척이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시 기회를 주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붉은 착골에 당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고문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냥 일어나겠느냐? 아니면 맞고 일어나겠느냐? 그래도 반응이 없구나. 일단 내 녀석의 척추부터 추려보자꾸나. 이건의 위협 앞에 냉원무심은 그제야 신음을 내었다. 그리고 엎어져 있었던 몸을 뒤집는다. 허허, 녀석아. 너는 오늘 완벽하게 날 잡은 것 같다. 자결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투투투투퉁퉁퉁투투투. 이거는 좌수를 내밀어 검지를 폈고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이건의 손가락에서 튀어나간 내가 진력은 냉원무심의 몸을 사정없이 두드렸고 그는 아마도 마열이 제압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뒷짐을 쥐었는데 너희가 전개한 광무천 독새는 결국 자신의 내기를 터뜨리고 너희 몸에서 흐르는 독효를 갈아 넣어 전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여전히 대자로 누워 있었던 냉원무심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그의 몸에도 쌓이고 있었는데 녀석. 이거는 좌수를 뻗어내었다. 그런 후 냉원무심의 몸은 들썩이더니 몸이 쭉 펴졌는데 이건 바로 앞에서 공중에 띄워졌다. 정확히 설명하면 냉원무심은 바로 이건의 눈높이에 띄워 있었는데 이거는 보통 인물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지금 냉원무심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다. 너의 아열은 짚지 않았으니 너는 충분히 나의 말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희 삼형제에게 너만은 홀로 독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나의 눈을 보아라. 어차피 냉원무심은 마열이 점해져 다른 곳은 볼 수 없었으며 녀석의 눈이 어찌 심연의 웅크린 지옥 사자와 같더란 말인가. 냉원무심은 매우 큰 공포심이 엄습했다. 나를 죽이시오. 나는 독곡으로 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나를 풀어준다고 해도 나는 스스로 신맥을 끊고 죽어버릴 것이란 말이오. 그것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고개를 돌려 무호를 보았고 무호야, 여기 쓰러진 펜가의 가주와 그 자녀를 모시고 펜가를 정리하거라. 아마도 펜가 가옥에는 평가의 식솔들이 갇혀 있을 것 같구나. 조금 떨어져 있는 무호는 이건에게 약간 허리를 구부리며 네, 알겠습니다, 형님. 무호는 이건의 명령으로 쓰러진 가주에 2명을 둘러매고 단마승화전 마당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무호는 가옥에 가서 갇혀있는 펜가의 식솔들을 모두 풀어주고 펜가를 정상화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독곡을 지배하는 곡주란 녀석에게는 매우 관심이 있구나. 물론 너희는 곡주라 부르지만 나는 인마계 열성, 인주라고 부르지. 난 나의 의지를 녀석에게 보낼 것이거든. 냉원무심은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없었으나 표정은 복잡한 얼굴이었지만 한마디로 공포와 수심이 가득함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인마계열성은 무엇이고 또한 인주가 무엇이란 말이오. 굳이 내가 알 필요는 없구나. 너의 의지는 내게 필요 없으니 말이다. 냉원무심은 이건의 냉정한 말에 낙심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 나는 내게 붉은 착골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일단 한 대 맞고 생각해보자꾸나. 하지만 하나 명심하거라. 내 녀석의 몰골을 보니 나는 내가 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근력만을 사용하겠다. 뭐라? 나에게 근력만 사용해서 고문하겠다고? 나는 속목독공을 연성해서 나의 고무 탄력과도 같은 내 피부는 어떠한 금강불개지체도 부럽지 않은데. 냉원무심은 홀로 생각하였고 퍽! 어라, 아무렇지도. 으악! 징계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이건의 출세의 냉원무심은 아우성을 질러댔다. 그는 마열이 점해져서 움직일 수 없었으나 그의 두 눈이 최악의 고통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냉원무심의 생각에 홀로 아무렇지도 않다고 안심한 마음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으니 그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심저로부터 터져 올라왔다. 냉원무심은 어릴 때부터 독공을 독곡, 밀고에 있었던 만년독지에서 연공했다. 속목독공이라는 것인데 그의 피부는 대단한 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소림사의 유명한 백타신공과도 같은
연공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연공이라는 것이 별것 없었다. 두 명의 덩치가 그냥 휘두르는 몽둥이 찜질을 100일간 견디는 것이다. 독지 옆에서 심각한 구타 속에서 오직 손목독공의 극천마독결이라는 신법에 집중하여 운기행공을 해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여기 있는 냉온무심은 천에 하나 견디기 어려운 연수의 과정에서 버텨낸 진정한 독인이었다. 하지만 도대체가 이 아수라 형벌과도 같은 고통은 무엇란 말인가? 저자는 사람인가? 아니지. 이미 광무천 독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리쳤으니 이거는 한동안 냉온무심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후하. 냉온무심은 조금 어렵게 호흡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다시 간다. 휘익 팍퍽. 지금 냉온무심은 냉온무심이 아니라 여론유심이 되었다. 지금 밀려오는 고통, 생애 처음 느끼는 고통으로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냥 지금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냉온무심에게는 암흑 속 고통만이 존재했다. 후하. 이제 잠잠해졌느냐? 너는 단 2대를 맞았고 비로소 이제 시작하는 고통에 그리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야, 단 2대였지만 이제 시작했다고? 나는 영겁의 시간과 영겁의 고통이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다시 시작한다. 잠깐이요.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대엽. 내 말을 들어주시오. 대엽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소. 그래, 참 실망스럽군. 그런데 휘익 팍 퍽 종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후하. 여서가, 너는 내게 이렇게 말이 짧아도 되는 것이냐? 이건의 출수는 정광석화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었다. 이건은 냉온무심을 보았으니 냉온무심은 그저 벽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세였다. 다만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후하. 아닙니다, 대엽. 대엽께서는 제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강호무림은 강자전이란 말인가? 그래? 이제야 혀가 조금 부드럽군. 나는 내게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전령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독곡은 명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운남 오지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우수를 들어올려 냉온무심의 2눈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독곡 곡주에게 전하겠습니다. 곡주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나와 조어할 것이다. 그러니 곡주에게 전해도 되고 내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자식으로 인정된 앙웬에게 전해라. 결국 그가 다음 때 곡주가 될 것이니 말이다. 아니, 대인께서는 그 사실도. 너희 독곡의 곡주는 사실 임시직이지 않느냐. 독곡의 곡주가 되려면 도강의 신무독공을 익혀낼 수 있어야 하고 그 후에 독곡 12월로 모두에게 재가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대엽께서는 독곡의 전통도 아십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너를 운남 오지로 돌려보낼 것인데. 대엽님, 하지만 제가 운남 오지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새소리 말고 눈을 감아라. 너는 눈을 뜸과 동시에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될 것인데 눈을 뜨라고 하면 눈을 뜨면 되는구나. 네?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 녀석은 오늘 경험한 것을 꿈이라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냥 수요를 짚고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이니 너는 잠에서 깨어나면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네. 냉온무심은 이건에게 더 처맞기 싫어서 기운 빠진 대답을 하였으며 이건은 좌수를 들어 팍. 이거는 냉온무심의 수요를 짚었다. 그리고 좌수로 냉온무심을 받아든 후 우수를 들어 공간에 손을 상하로 그어내렸다. 휙! 스스스스! 뽀드득! 역시 공간에 황금색 실선이 생기더니 잠시 후 실선은 벌어져 문이 되었다. 그런 후 이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물론 냉온무심을 데리고 말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거는 다시 그곳에서 걸어 나왔으니
역시 운남 호주는 매우 따뜻한 초여름 기온이군. 뽀드득 뽀드득. 허허, 이거는 이미 하북에서 운남을 다녀왔더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기사가 있더란 말인가. 전설의 축지성천도 이 같은 기사는 없을 것인데, 다만 이거는 눈 덮인 팽가의 주전인 단마승화전을 봤고 그의 손은 뒷짐을 지며 그의 입에서는 입김이 하늘로 올랐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